찜질방 사우나는 1990년대 초 부산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다가 빠르게 성장해 전국으로 퍼졌다. 집에 욕실도 없는 미개한 한국 사우나. 한국에 전혀 관심 없던 일본 여성의 찜질방 경험. 오늘은 한국의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 문화가 집에서 잘 씻지 않아 생겼다고 생각했던 일본인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본인은 한국식 찜질방을 경험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사연까지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신주쿠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는 30대의 리에라고 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국식 사우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K-POP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 들어보니 한류 드라마나 화장품이 예전부터 계속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주쿠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몇 주 전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한인마트에 들어가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인마트에서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명한 음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있었죠. 장을 보고 결제를 하던 중 캐셔분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했다며 저에게 사우나 반감 할인 쿠폰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며 받았지만 쿠폰을 자세히 보고 나니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식 사우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아주 작은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할인 쿠폰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는 왜 멀쩡한 쿠폰을 버리냐며 제 손에서 쿠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로 자주 한국 얘기를 꺼내며 한국이 그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쿠폰을 주면서 이거 한국 사우나 쿠폰이야. 네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나는 필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기뻐하며 쿠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쿠폰을 확인해보니 2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혼자 사용하기엔 아깝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한국 문화가 미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씻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우나가 왜 있는지 의아해했던 저는 참으로 무식했습니다. 일본은 각 가정마다 욕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에는 욕실이 없어서 대중목욕탕에서 함께 목욕을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또한 사우나 하면 일본식 온천만을 알고 있었기에 낯선 사람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닌 함께 씻는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한번 가보면 반할 거야. 내가 장담해. 아니야,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씻고 싶지 않아.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응. 제발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경험하고 싶지 않아라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친구 덕분에 결국 저는 딱 한 번 그녀와 사우나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녀의 말이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식 사우나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선 한국식 사우나의 온돌 바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일본 여행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온돌 개념이 없습니다.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워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매우 건조하고 집안이 따뜻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며 조상님들부터 사용해 온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북의 온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온돌 개념이 서양인에게도 신세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식 사우나 안의 한식 가게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불고기와 갈비탕을 시켜 먹었는데 그 맛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갈비탕의 뜨끈한 국물은 추운 몸을 단번에 녹여주었고 불고기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잘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함께 제공된 다양한 채소들은 건강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빔밥이나 삼겹살 같은 다른 음식도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아쉽게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는 한국식 사우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라커룸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숙학교 경험 덕분에 친구들과 라커룸에서 알몸을 공유하며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나 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한국식 샤워기 줄이었습니다. 와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샤워기를 써? 그러면 우리 집도 호스를 사와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저는 친구의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샤워기가 고정되어 있어 샤워할 때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샤워기는 줄이 달려있어 원하는 부위에 쉽게 물을 댈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평소에는 고정식 샤워기의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한국식 사우나 방문 후 일본식 샤워기의 불편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사우나의 찜질방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지만 한국식 찜질방은 확실히 독특했습니다. 특히 옥돌방과 소금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옥돌방에서는 온몸이 따뜻해지며 마치 온천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소금방에서는 소금이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 상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이 가뿐하고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한번 가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라커에서 꺼낸 외투 주머니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우나에서 결제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갑이 분명 이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라커룸을 나체로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는 것이 꺼려졌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요,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저희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이 무슨 브랜드인지 어떤 색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액세서리 가게에서 샀고 색깔은 초록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깐 기다리라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혹시 여기 초록색 지갑 본 사람 있나요? 라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들이 모두 바닥을 살피며 대신 제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일본인들도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떨어져 있던 제 지갑을 한 아주머니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한국어라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모두가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에게 말을 건넨 친구는 지갑을 찾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영화 같은 상황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나중에 도움을 준 친구에게 한국인들이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단결력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좀 그런 편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줄이 달린 샤워기를 보거나 온도 조절이 가능한 한식 가게에서 밥을 먹었을 때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몇 편 보았을 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굴곡진 역사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한민족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점이 매우 대단하고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땅덩어리가 넓고 이민을 와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한민족이 아닙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척하거나 칼부림이나 따돌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그날 그 감동적인 하루를 보낸 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끈끈함이나 우애 같은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 문화에 빠졌습니다. 신주쿠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이것저것 경험해 보려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은 한인마트에서 또 한국식 사우나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한국 음식도 경험할 겸 겸사겸사 음식을 잔뜩 산 후에 또다시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우나에 또 들렀을 땐 새로 생긴 새 신사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때를 민다라는 개념 역시 일본에 없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웠지만 다른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걸 보고 용기 내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것은 신세계였어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고 때를 씻겨내렸을 때 부드러워진 제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깐달걀 같은 피부라고 표현하더군요. 새신사 역시 금액이 비싼 편이었지만 그날 후로 저는 한국식 사우나에 방문할 때마다 늘 새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자주 보인다며 서비스로 마사지도 해주곤 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다정함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걸 한국에선 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기회만 된다면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아직도 알 게 많이 남았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인 나라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일본 여성은 이제 매주 찜질방을 가지 않으면 몸에 좀이 쑤신다고 하며 완전히 찜질방 매니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찜질방이 외국인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다녀가 가십시오. 한국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가 한국입니다.